보장, 라스트 무버 어드밴티지. 경쟁에서 벗어난다면 독점 기업이 될 수 있겠지만 독점 기업도 미래까지 살아남았을 때만 위대한 기업이 될 수 있다. 한 예로 뉴욕타임스와 트위터의 가치를 한번 비교해보자. 두 회사 모두 몇천 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뉴스를 접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하지만 2013년 상장 당시 트위터의 가치는 240억 달러였고 이는 뉴욕타임스의 시가총액보다 12배나 더 큰 금액이었다. 2012년에 트위터는 적자를 기록했고 뉴욕타임스는 1억 3,300만 달러를 벌어들였는데도 말이다. 그렇다면 트위터에는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프리미엄이 붙는 것일까? 그 답은 현금 흐름에 있다. 이 말은 언뜻 다소 괴상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이익을 내고 있고 트위터는 그렇지 못하니까 말이다. 하지만 위대한 기업을 결정하는 것은 미래의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다. 투자자들은 향후 10년간 트위터가 독점 이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 신문사들의 독점 시대는 이미 지났다. 간단히 말해서 오늘의 기업 가치는 그 회사가 미래에 벌어들일 모든 돈의 총합이다. 할인된 현금 흐름을 비교해보면 저성장 기업과 고성장 스타트업 사이의 차이를 극명하게 알 수 있다. 저성장 기업의 가치는 대부분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한다. 구경제에 속한 기업은 지금의 현금 흐름을 앞으로도 5, 6년간 유지할 수 있다면 가치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유사한 기업들이 있다면 이유는 곧 경쟁을 통해 사라져버릴 것이다. 나이트클럽이나 식당이 그 극단적인 예다. 나이트클럽이나 식당 중에서도 성공적인 곳들은 현재 든든한 수익을 거두고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의 현금 흐름은 아마도 향후 몇 년 내에 줄어들기 시작할 것이다. 고객들이 더 새롭고 더 유행하는 곳으로 옮겨갈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술 기업은 정반대의 궤도를 그린다. 기술 기업들은 처음 몇 년간은 손실을 기록하는 경우도 많다.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내려면 시간이 걸리고 따라서 매출은 뒤늦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기술 기업의 가치는 대부분 적어도 10년에서 15년 후에 발생할 것이다. 쇠퇴 국면에 있는 기업의 현재 가치 현금 흐름. 2001년 3월 페이팔은 아직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지만 매출은 해마다 100%씩 증가하는 중이었다. 당시 내가 페이팔의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해보니 기업 현재 가치의 75%가 2011년 이후에 발생할 이익에 기초하고 있었다. 사업을 시작한 지 겨우 27개월 된 회사에 대한 평가라고는 믿기 힘든 일이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면 이때의 예측조차 결과적으로는 과소평가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도 페이팔은 연 15%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현금 할인율은 10년 전보다 오히려 낮아졌다. 현재 페이팔의 가치는 대부분 2020년 이후에나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링크트인 역시 대표적으로 기업 가치가 먼 미래에 놓여있는 회사다. 2014년 초 현재 링크트인의 시가총액은 245억 달러로서 2012년 기준 매출 10억 달러 미만, 순이익도 2160만 달러밖에 안 되는 회사치고는 매우 높은 평가다. 이 수치들을 보고 투자자들이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링크트인의 미래 현금 흐름 예상을 고려한다면 이런 평가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 미래의 이익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사실은 실리콘밸리에서조차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되는 사항은 아니다. 어느 기업이 가치가 있으려면 앞으로 성장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회사가 존속해야 한다. 그런데도 많은 기업가들은 오직 단기 성장에만 초점을 맞춘다. 물론 그들에게도 핑계는 있다. 성장은 측정하기가 쉽지만 존속 가능성은 측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수치에 열광하는 사람들은 주별 사용자 수와 월별 매출 목표, 분기별 실적 보고서에 목을 맨다. 하지만 이 수치들을 모두 달성한다고 해도 측정하기 어려운 더 근본적인 문제들을 간과한다면 사업의 존속이 위협받을 수 있다. 기술 기업의 현재 가치 현금 흐름. 진가나 그룹홈 같은 회사를 예로 들어보자. 이들 회사는 단기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바람에 경영자도 투자자도 장기적 문제에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진가는 판빌 같은 게임을 통해 일찌감치 성공을 거두었고 신상품의 매력도를 엄격히 측정할 수 있는 심리정신적 엔진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결국 진가는 할리우드의 모든 스튜디오가 겪는 것과 똑같은 문제에 부딪히고 말았다. 어떻게 하면 변덕스러운 관객들이 좋아할 콘텐츠를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만들어낼 것인가? 그룹폰의 경우도 급속한 성장을 거듭했고 그룹폰의 제품을 시도해보는 지역업체들도 수십만 개로 늘어났다. 하지만 그런 업체들이 고정 고객이 되도록 설득하는 작업은 그룹폰의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가까운 시일 내에 성장하는 데 목숨을 건다면 스스로 자문해봐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을 놓치게 된다. 앞으로 10년 후에도 이 회사가 존속할 것인가? 숫자만으로는 결코 그 답을 알 수 없다.
답을 알고 싶다면 내가 하는 사업의 질적 특성을 비판적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 독점 기업의 특징 먼 미래까지 높은 현금 흐름이 예상되는 회사는 어떤 모습을 띠고 있을까? 모든 독점 기업은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지만 보통은 다음과 같은 특징 중 몇 가지를 가진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 특징이란 각각 독자 기술 네트워크 효과, 규모의 경제, 그리고 브랜드 전략이다. 이 특징들은 회사를 세울 때 반드시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할 체크 목록은 아니다. 독점 기업이 되는 지름길 따위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특징을 기준으로 사업을 분석해 본다면 어떻게 해야 존속 가능한 회사를 만들 수 있을지 생각할 때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1. 독자 기술. 독자 기술이 있으면 해당 제품을 복제하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따라서 독자 기술이야말로 기업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이점이다. 예컨대 구글의 검색 알고리즘은 그 어느 검색 알고리즘보다 훌륭한 검색 결과를 내놓는다. 구글의 핵심 제품인 구글 검색 엔진은 페이지 로드 시간이 극히 짧고 검색어 자동 완성 기능도 매우 정확하기 때문에 다른 검색 엔진들이 아무리 공격해도 탄탄한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2000년대 초에 구글이 검색 엔진계를 평정했던 것처럼 구글을 평정할 기업이 나타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유용한 경험칙 하나를 제시하자면 독자 기술은 가장 가까운 대체 기술보다 중요한 부분에서 10배는 더 뛰어나야 진정한 독점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그보다 못한 개선은 지엽적인 개선으로 인식돼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나 이미 참가자들이 수두룩한 시장이라면 더욱 그렇다. 10배의 개선을 이루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고안해내는 것이다. 아무것도 없던 곳에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내면 그 가치의 증가폭은 이론상 무한대다. 예를 들어 잠을 자지 않아도 되는 안전한 약을 개발하거나 대머리 치료제를 개발한다면 독점 기업이 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의 해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법도 있다. 10배가 더 뛰어나면 경쟁에서 탈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페이팔은 이베이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방법을 10배는 편하게 만들었다. 우편으로 수표를 보내면 도착하는데 7일에서 10일이 걸렸지만 페이팔은 경매가 끝나자마자 구매자가 대금을 지불할 수 있게 해주었다. 판매자들은 대금을 즉시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표와는 달리 상대편 자금에 문제가 없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아마존이 처음으로 10배의 개선을 이룬 것 역시 눈에 띄는 일이었다. 다른 온라인 서점들에 비해 아마존은 10배 이상 많은 책을 선보였던 것이다. 1995년 아마존이 출범하면서 지상 최대의 서점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소매점들은 최대 10만 부 정도까지 재고를 보유할 수 있었던 데 반해 아마존은 물리적 재고를 전혀 보유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아마존은 언제든지 고객이 주문을 할 때 공급자에게 해당 서적을 요청하면 되었다. 이 비약적인 발전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느냐면 크게 상심한 서점체인 바른스앤노블은 아마존이 상장되기 사흘 전에 소송을 내고 아마존이 스스로를 책 브로커라고 부르지 않고 서점이라고 부르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했을 정도였다. 10배의 개선을 이루는 방법 중에는 우월한 통합 디자인을 하는 방법도 있다. 2010년 이전에는 태블릿 컴퓨팅이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실질적 시장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할 정도였다.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XP 태블릿 PC 에디션 제품은 2002년에 처음 출시되었고 노키아는 자사의 인터넷 태블릿을 2005년에 출시했지만 두 제품 모두 사용하는 게 오히려 고역이었다. 그러던 차에 애플이 아이패드를 출시했다. 통합 디자인을 얼마나 개선했는지는 측정하기 어렵지만 어찌되었든 아이패드가 이전의 제품들보다 적어도 10배 이상의 개선을 이룬 것만큼은 분명해 보였다. 태블릿 PC는 쓸 수 없던 것에서 쓸모 있는 것으로 바뀌었다. 2. 네트워크 효과. 네트워크 효과는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수록 해당 제품을 더 유용하게 만들어준다. 친구들이 모두 페이스북을 사용한다면 당신도 페이스북에 가입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혼자서 다른 소셜 네트워크를 선택한다면 괴짜 취급이나 받을 테니 말이다. 네트워크 효과는 강력한 것이지만 그 효과를 누리려면 초창기의 사용자들에게 해당 제품이 가치가 있어야 한다. 어떤 네트워크든 처음에는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예로 1960년에 제너두라는 돈키호테 같은 회사가 있었다. 이 회사는 모든 컴퓨터 사이의 양방향 통신 네트워크를 만들기 시작했다. 말하자면 월드와이드웹의 동기식 초기 버전 같은 것이었다. 30년 넘는 세월 동안 헛된 노력을 계속했던 제너두는 웹이 상용화되기 시작할 즈음에 사업을 접었다. 제너두의 기술은 아마도 대규모 네트워크에서는 효과가 있었겠지만 문제는 대규모에서만 효과가 있다는 점이었다. 제너두의 기술을 사용하려면 모든 컴퓨터가 동시에 네트워크에 접속해야 했는데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역설적이지만 네트워크 효과가 필요한 사업들은
특히나 더 작은 시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페이스북은 처음에는 겨우 하버드 대학생들 사이에서만 사용되었다. 마크 저커버그의 첫 작품은 수업을 함께 듣는 친구들이 모두 가입할 수 있게 구상되었을 뿐 지구상 모든 사람을 끌어들 일 수 있게 디자인된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이 점은 MBA 출신들이 왜 좀처럼 성공적인 네트워크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는지도 설명해준다. 초기 시장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사업 기회로조차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3. 규모의 경제. 독점 기업은 규모가 커질수록 더 강해진다. 판매량이 클수록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고정비가 분산되기 때문이다. 특히나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이라면 제품 하나를 추가로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 효과를 보다 극적으로 누릴 수 있다. 많은 기업들은 대규모로 성장해도 누릴 수 있는 이점이 제한적이다. 특히 서비스 회사는 독점 기업이 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요가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상대할 수 있는 고객의 수가 제한되어 있다. 강사를 더 채용하고 더 많은 곳에 지점을 낼 수는 있겠지만 수익률은 여전히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하듯이 재능 있는 사람들 몇몇이서 수백만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할 수는 없다. 훌륭한 신생기업이라면 처음 디자인할 때부터 대규모로 성장할 잠재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트위터는 이미 2억 5억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트위터는 더 많은 사용자를 유치하기 위해 이것저것 맞춤형 기능을 추가할 필요도 없고 성장이 중단될 만한 내부적 요인도 없다. 4. 브랜드 전략. 어느 회사든 자기 브랜드에 대해서는 당연히 독점권을 갖고 있다. 따라서 튼튼한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은 독점 기업이 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다. 현재 가장 강력한 기술 브랜드는 애플이다. 매력적인 디자인과 엄선된 원자재로 만들어지는 아이폰이나 맥북 같은 제품, 미니멀리즘 스타일의 세련된 애플 스토어, 소비자 경험에 대한 철저한 통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광고, 프리미엄 제품 제조사에 걸맞은 가격 포지셔닝, 아직도 남아있는 스티브 잡스라는 카리스마 있는 개인의 후광 효과 등이 모두 합쳐져 애플 제품은 그 자체를 하나의 카테고리로 봐야 할 만큼 훌륭하다는 인식이 생겼다. 애플의 성공에서 뭔가를 배워보려고 했던 사람은 많았다. 돈 들인 만큼 효과를 내는 광고, 브랜드를 부착한 상점, 고급스런 재질, 재미난 기조연설, 고가 정책, 심지어 미니멀리즘을 차용한 디자인까지 전부 다 모방하기가 별로 어렵지 않은 것들이었다. 하지만 겉만 번드르르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잔기술들은 그 밑에 실질적인 무언가가 단단히 자리하고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애플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양쪽에서 보유하고 있는 독자 기술들이 한데 어우러져 하나의 완전체를 이루고 있다. 또한 애플은 자신들이 구입하는 자재에 대해 가격 결정력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 대량으로 제품을 제조한다. 그리고 자체 콘텐츠로 형성된 생태계를 통해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를 누린다. 수천 명의 개발자들이 애플 제품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이유는 수억 명의 사용자가 있기 때문이고 그 사용자들이 다른 플랫폼으로 갈아타지 않는 이유는 애플리케이션들 때문이다. 애플의 빛나는 브랜드에 가려져서 다른 독점적 우위 요소들은 크게 눈에 띄지 않지만 정작 애플의 브랜드 전략이 독점을 효과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것은 그 바탕에 이런 우위 요소들이 이미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실질이 아닌 브랜드에서부터 시작하려는 것은 위험한 전략이다. 2012년 중반 야후의 CEO가 된 머리사 메이어는 부임 이후 줄곧 야후를 다시 쿨하게 만들어서 야후의 예전 명성을 되찾으려고 노력했다. 야후는 트윗 한 줄로 메이어의 계획을 잘 요약해 보여줬는데 사람이 먼저고 그 다음이 제품, 그 다음이 트래픽, 그 다음이 매출이라는 연쇄작용을 기대했다. 야후는 자신들이 쿨해지면 사람들이 쿨함을 찾아올 거라고 믿었다. 그래서 로고를 재정비해 디자인 인식이 제고되었음을 보여줬고 텀블러와 같은 핫한 신생기업을 인수해 젊은 층을 사로잡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리고 메이어 자신의 스타 파워를 활용해 미디어의 관심도 이끌어냈다. 하지만 정작 가장 큰 의문점은 야후가 실제로 어떤 제품을 만들어낼 것이냐 하는 점이었다. 애플에 복귀한 스티브 잡스는 애플을 단지 일하기 쿨한 곳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제품 라인을 과감히 쳐내고 10배의 개선을 이룰 수 있는 소수의 제품에 집중했다. 그 어느 기술 기업도 브랜드 전략 하나만으로 일어설 수는 없다. 독점 기업 세우기. 독점 기업은 브랜드, 규모, 네트워크 효과, 기술 중 몇 가지 요소가 합쳐져 만들어진다. 하지만 이런 요소들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신중하게 시장을 선택하고 의도적으로 시장을 확장해야 한다. 작게 시작해서 독점하라. 모든 신생기업이 처음에는 작게 시작한다. 모든 독점 기업은 시장을 크게 지배한다. 따라서 모든 신생기업은 아주 작은 시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너무 작다 싶을 만큼 작게 시작하라. 이유는 간단하다.
큰 시장보다는 작은 시장을 지배하기가 더 쉽기 때문이다. 초기 시장이 너무 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분명히 너무 큰 것이다. 작다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페이팔의 초기에 우리가 저지른 실수가 바로 이 부분이었다. 우리가 만든 첫 제품은 사람들이 팜파일럿을 통해 서로 돈을 송금할 수 있게 해주는 상품이었다. 재미있는 기술이었고 그 당시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이었다. 하지만 전 세계 수백만 명의 팜파일럿 사용자들은 한 장소에 모여있지도 않았고 서로 공통점도 거의 없었으며 아주 가끔씩만 자신의 기기를 이용했다. 아무도 우리 제품을 필요로 하지 않으니 고객이 없었다. 이렇게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베이에서 실시하는 경매를 목표로 삼았고 그곳에서 첫 번째 성공을 거두었다. 1999년 말 이베이는 대량 거래를 주도하는 파워셀러 수천 명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에게 집중적으로 노력을 기울인 결과 3개월 후 우리는 이들 중 25%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곳곳에 흩어져 있는 수백만 명의 주의를 끌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정말로 우리 제품이 필요한 기천 명에게 접근하는 편이 훨씬 쉬웠다. 신생기업에게 완벽한 표적 시장은 경쟁자가 없거나 아주 적으면서도 특정한 사람들이 적은 규모로 모여있는 시장이다. 뭐가 되었든 큰 시장은 좋은 선택이 아니다. 이미 여러 회사가 경쟁하고 있는 큰 시장이라면 더욱더 나쁜 선택이다. 따라서 만약 기업가들이 1억 시장의 1%에 관해 이야기한다면 언제나 적신호라고 봐야 한다. 사실 시장이 크다면 어느 분야에서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거나 경쟁에 노출되어 있을 것이므로 그 1%를 달성하는 것조차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발판을 마련한다고 해도 회사 문을 닫지 않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이다. 치열한 경쟁은 곧 이윤이 0이 된다는 뜻이니까 말이다.